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독일에서 역사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죠. 저의 연구 주제는 국경과 영토 분쟁,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책과 문헌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진짜 역사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로 뛰며 답을 찾으려 합니다. 몇 달 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운명 같은 문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마도 처시면은 조선의 송령으로 간주되었으며 외교와 조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 구절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현재 대마도는 분명 일본의 영토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송령으로 간주되던 섬이 지금은 다른 나라의 영토로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마도와 관련된 조선시대 문헌과 일본의 기록들을 번갈아 보며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대마도 영주에게 관직을 부여했다고? 게다가 곡물과 물자까지 보냈다니. 대마도는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니었군. 책 속 기록들은 조선과 대마도가 단순히 교류를 넘어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대마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유미였습니다. 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를 선택하셨네요. 저도 대마도의 역사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특히 두선통신사와 대마도의 관계가 흥미롭더라고요. 혹시 대마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섬에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겠죠. 대마도에는 조선과 관련된 유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마침 저도 촬영 계획이 있으니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제안은 제게 더없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답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부산항에서 대마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저는 지도를 펼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마도는 정말 부산과 가깝네요. 일본 본토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군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후쿠오카와는 130km나 떨어져 있고요. 거리로만 보면 조선의 송령이었다는 게 충분히 이해되죠. 저는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일본 영토로 굳어진 걸까요? 유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대마도를 강하게 점유했기 때문일 거예요. 조선이 약화되던 시기에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저에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영향이 분명한데 이런 사실들이 왜 지금은 묻혀 있는 걸까요? 유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가 더 큰 이슈로 여겨져서 대마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마도도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점점 대마도에 가까워졌고 멀리 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 항구에 도착한 우리는 현지 역사 연구가 타케다 슈이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마도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마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마도의 역사와 조선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자료나 유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슈이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마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의 역사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민감한 주제니까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 주민들은 이 섬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슈이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대마도가 일본의 일부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섬이 조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많죠. 그건 어쩌면 우리 정체성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제게 이 섬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쇼이치의 안내로 우리는 섬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통신사들이 남긴 흔적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도자기, 그리고 문헌들이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적은 조선 왕조에서 대마도로 보낸 물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곡물, 도자기, 그리고 왕조에서 하사한 물품들이죠. 쇼이치의 설명에 저는 유물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도가 조선의 송령이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네요. 제가 말하자 쇼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섬에서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저는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이 섬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잊혀진 과거로 남아야 할까? 대마도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섬이 품고 있는 역사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곳의 공기가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타케다 쇼이치의 안내로 우리는 대마도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증명할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더욱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찰 입구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둥에는 낡은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잔잔한 바람에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그곳인가요? 제가 묻자 쇼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찰은 조선 통신사들이 머물렀던 곳과 관련이 깊습니다. 조선과 대마도의 교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죠. 사찰 한쪽 벽에는 낡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미가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통신사의 대마도 방문을 묘사한 것 같아요. 보세요. 복식이 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죠? 그림 속 사람들은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그들이 교류하던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단순히 적대 관계였던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교류도 있었다니 놀랍네요. 저는 그림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찰에서 조금 더 들어가자 한쪽에는 오래된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쇼이치는 손으로 비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비석은 조선 왕조에서 대마도의 영주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섬이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비석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거칠고도 단단한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많이 달아 있었지만 일부 문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대마주는 조선의 은혜를 입고 충성을 다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비석이야말로 대마도가 조선의 송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군요. 유미도 비석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유물들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섬이 단순한 경계의 섬이 아니라 조선의 외교와 문화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찰을 둘러본 후 우리는 쇼이치의 소개로 대마도의 주민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대마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50대 후반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대마도가 조선의 송령이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마도는 일본의 일부고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70대의 한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마을 어른들이 조선에서 온 배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조선에서 오는 물자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아련한 기억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은 대마도의 주민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쇼이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에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끼어있는 섬으로서 이곳 사람들은 그 흔적 속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숙소 앞에 놓여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외부인들은 이곳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쪽지는 짧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쇼이치는 쪽지를 보고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마도의 역사를 파헤치려고 하면 종종 이런 위협을 받곤 하죠. 유미는 쪽지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걸 받아야 한다니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유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슈이치는 우리를 대마도의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조선과 일본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들이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통신사가 대마도를 방문하며 기록한 일기입니다. 슈이치가 설명하며 책장을 펼쳤습니다. 일기 속에는 조선통신사가 대마도를 조선의 일부로 여겼음을 암시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주는 경상도 동래부의 송령으로 조선 왕조의 은혜를 입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낡은 종이와 희미한 글씨 속에서 저는 과거의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시 대마도의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자 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면 대마도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기록을 공개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야.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의 문제를 던지는 공간이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왜 한국은 대마도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 걸까? 대마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역사 탐구 이상의 의미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한 장이 되었습니다. 대마도의 고요한 풍경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과 이야기들이 하나둘 드러났지만 이 섬의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케다 슈이치의 안내로 우리는 대마도의 중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통신사들이 머물며 교류를 나누었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도자기를 보관 중인 작은 민속 박물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 조선시대의 도자기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조선에서 이 섬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슈이치가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물자가 이 섬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죠. 박물관을 나서자 주민 몇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조선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조선에서 온 배들이 이곳에 정박해 곡물과 물품을 나눠주었다고요. 그 시절은 참 풍요로웠다고 하셨죠. 그녀의 이야기는 따뜻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마도는 지금 일본의 섬입니다. 그런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는 게 이 섬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짧은 대화는 대마도가 품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집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들고 대마도의 일본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다. 과거를 왜곡하지 말라. 쇼이치가 그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마도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이 섬을 철저히 일본의 일부로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죠. 유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숨기거나 지우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길 아닐까요? 슈이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이 섬의 주민들에게는 역사를 밝히는 것보다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셔널리스트들의 집회와 주민들의 엇갈린 반응은 슈이치의 내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 섬은 늘 이런 갈등 속에서 흔들려 왔습니다. 일본 본토와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조선과의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졌죠. 하지만 이 섬의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슈이치 씨는 대마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슈이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났고 일본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조선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제 뿌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단순히 일본의 섬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학문적 고민이 아니라
이 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쇼이치의 소개로 우리는 대마도의 90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마도가 조선과 활발히 교류하던 시절을 말로 직접 들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어릴 때는 조선에서 온 배들이 이곳에 자주 정박했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 곡물과 도자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들은 늘 친절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섬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모릅니다.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대마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이 섬의 정체성도 함께 흐릿해질 테니까요. 어르신과의 만남 이후 우리는 박물관에서 또 다른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18세기 도선에서 제작된 지도가 담긴 문헌이었습니다. 쇼이치는 문헌을 펴며 말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이 섬을 행정적으로 통제했던 흔적이죠. 저는 지도를 유심히 살피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이 섬이 조선의 일부로 기능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군요. 유미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더 많이 알려진다면 대마도의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대마도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섬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을 잇는 경계선이 아니었다. 대마도는 두 세계가 충돌하고 동시에 연결되었던 역사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왜 한국은 대마도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 걸까?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는 것은 어쩌면 역사를 잊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마도를 떠나는 날 우리는 섬의 서쪽 해안을 찾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한국 땅이 아련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쇼이치와 유미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제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루카스 씨, 타케다 쇼이치가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섬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마도에서 본 유물들,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 주민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대마도는 두 세계가 겹쳐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이야기가 얽혀 있지만 그 정체성이 분명히 정의되지 못한 채 떠 있는 것 같아요. 쇼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섬은 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와 가까운 듯하지만 조선과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죠.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 섬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덧붙였습니다. 대마도의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이 섬이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미는 쇼이치의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놀란 건 한국에서 대마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많은 흔적과 기록이 있는데도 대마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조선지도에도 박물관의 유물에도 심지어 대마도 주민들의 기억 속에도 대마도와 조선의 연결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 섬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유미의 말은 제가 며칠 동안 품고 있던 질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의 역사적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지도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의 속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조선통신사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왜 이 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대마도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는 것일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이미 독도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서 대마도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대마도는 일본의 일부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속에는 분명히 조선과의 연결고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힌다는 것은 잊히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잊혀져가는 대마도의 역사는 단순히 이 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의 역사를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서 저는 끝나지 않은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대마도에 대해 침묵하는가? 왜 이 섬의 역사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가? 대마도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장소였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대마도에서 본 유물과 들은 이야기는 제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침묵을 뚫고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위해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대마도를 떠났지만 그 섬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